1960년 봄이 왔지만 지연에게는 절망의 계절이었습니다.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상태를 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지연아, 어디 아프니? 얼굴이 너무 창백해. 괜찮아요, 엄마?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마을의 나이든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지연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11살 소녀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마침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정순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몸이 이상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처럼. 정순이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연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태수 오빠예요? 지연의 말은 작고 떨렸습니다. 정순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김만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순이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김만수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방향은 엉뚱한 곳을 향했습니다. 이 계집애가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김만수는 지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앞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태수가 그런 짓을 했다고?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정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밖에서 못된 짓을 하고 와서 우리 태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지. 김만수는 지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 집안 망신시키는 년. 태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지연이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태수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연기였지만 아버지에게는 진실로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지. 김만수는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향해 다시 소리쳤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놈과 어울렸는지 정직하게 말해. 아버지 정말 오빠가? 입 다물어. 한마디 더 하면 죽여버린다. 지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김만수는 마을에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지연이 동네의 어떤 소년과 잘못된 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런 어린 나이에 벌써. 부모가 제대로 못 키운 탓이지. 계집애는 조심스럽게 길러야 하는데. 지연은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아이들도 그녀를 피했습니다. 11살 소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정순이는 딸을 보호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고 마을의 여론도 거슬러야 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정순이는 밤마다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지연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김만수는 지연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안 망신이니까 밖에 나가지 마.
지연은 사실상 감금되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더욱 대담하게, 더욱 잔인하게 했습니다. 이제 넌 완전히 내 것이야. 아무도 널 믿지 않으니까. 지연은 절망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낙인 찍힌 상태였고, 집에서는 아버지와 오빠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1960년 늦가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참 안 됐네. 지연은 아이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고통에서 비롯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피가 흐르는 소중한 생명이기도 했습니다. 수호라고 부르겠어요? 지연은 아이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신을 지켜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태수는 아이를 보며 소름 끼치는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우겠어. 아니에요? 제 아이예요? 지연은 처음으로 태수에게 강하게 맞섰습니다. 모성애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지연에게 불리했습니다. 집안에서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고 아이까지 생기면서 더욱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호의 존재는 지연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을 때 지연은 처음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해. 지연은 수호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만수와 태수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연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갈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지연의 행동은 더욱 제약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든 수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이 아이와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그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수호의 작은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지연에게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이 작은 생명이 있는 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호가 태어나고 석 달이 지난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김만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망가진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김만수는 사흘 밤낮을 앓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지연은 방 안에서 수호를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태수가 집안의 가장이구나. 마을 어른들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으로는 슬퍼하는 모습이었지만 지연은 그의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안도감 같은 것 말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나자 태수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가 주인이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거고. 그는 지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너와 수호는 내 소유야. 절대 어디 가지 말고 얌전히 있어. 지연은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자 오랫동안 억눌렸던 모성애가 되살아났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어느 날 밤 정순이는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여기서 나가자.
정순이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갈 곳도 없는데. 서울에 있는 내 친척을 찾아가자.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순이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모아둔 푼돈과 몇 가지 귀중품이 있었습니다. 태수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몰래 나가야 해.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의 결심을 본 지연은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태수의 감시가 워낙 심했고 아기까지 데리고 도망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태수가 마을의 청년의 모임에 간 날 정순이는 지연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이야. 준비했니? 네, 엄마. 지연은 수호의 기저귀와 옷가지를 작은 보따리에 쌌습니다. 정순이는 숨겨둔 돈을 속치마에 꿰맸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기차표 살 돈은 있어. 걱정하지 마. 자정이 넘어 태수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두 사람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수호는 다행히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황을 아는 듯 조용했습니다. 새벽 4시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어두웠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안고 정순이는 보따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있으면 너와 수호가 더 위험해져. 정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첫 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완행열차였습니다. 표 2장 주세요.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영무원은 졸린 눈으로 표를 내밀었습니다. 기차에 올라타자 지연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태수가 우리가 없어진 걸 알면 쫓아올 거야. 그래도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떠났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의 감각이었습니다. 기차는 산과 들판을 지나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수호는 어머니 품에서 평온하게 잠을 잤습니다. 엄마 서울에 가면 어떻게 살까요? 일을 해야지. 뭐든 할 수 있는 일을. 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배우면 돼. 사람은 배우면서 사는 거야. 정순이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넌 강한 아이야. 이렇게 어려운 걸 견뎌냈잖아. 엄마가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어요? 이제부터는 서로 의지하며 살자. 해가 뜨자 창밖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익숙한 시골 풍경 대신 낯선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압도당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이렇게 큰 건물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서워요, 엄마? 나도 무서워. 하지만 괜찮아. 우리 함께잖아. 정순이는 친척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일단 여기를 찾아가자. 서울의 골목길은 미로 같았습니다.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정순이의 먼 친척인 최 여사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순이 언니, 이게 누구야? 최 여사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고생 많았네. 일단 여기서 쉬어. 고마워요, 언니. 일자리만 있으면. 분식집 일 도와주면 되지. 힘들지만 먹고 살 수는 있어.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 끔찍한 집에서 벗어났고 도와주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날 밤 분식집 위층 작은 방에서 지연은 수호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수호야, 이제 우리는 자유야? 아이는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앞으로 힘들 거야.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안전해. 내 엄마. 열심히 일할게요. 그래.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낯설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수호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수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요? 지연의 작은 다짐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수호의 고른 숨소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의 꿈을 꾸었습니다. 멀리 고향에서는 태수가 집안을 뒤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겠지만 이제 그것은 지연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열차는 그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에서 지연은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70대가 된 지연은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40이 넘은 나이에 건실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고 그의 두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앉곤 했습니다. 할머니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8살 손녀 소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거야. 서울에 온 지 어언 60여 년이 흘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최 여사의 분식집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음식 준비까지 무엇이든 했습니다. 수호를 업고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울면 잠깐 달래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정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지연아, 고생이 많구나. 최 여사는 늘 안쓰러워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수호를 키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지연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과거의 지옥보다는 나았습니다. 수호가 5살이 되던 해 정순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랜 고생으로 몸이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아, 엄마는 이제 많이 피곤해.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정순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못다한 말이 있어. 임종을 앞둔 어느 날 밤 정순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용기가 없었어.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수호를 잘 키워라. 그 아이는 내가 지켜낸 소중한 생명이야. 정순이는 며칠 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연은 홀로 수호를 키워야 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분식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다른 곳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수호는 할머니 없이도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엄마, 저는 꼭 공부 잘해서 엄마를 도울 거예요. 어린 수호의 다짐이 지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가며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26살이 된 수호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수호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시어머니의 과거를 알고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지내세요. 고마워, 미영아. 지연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따뜻한 가족을 갖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지연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첫 손주 민수를 안았을 때 과거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자랄 거야. 지연은 아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은 이 아이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지금 거실에서 손주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 지연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지옥 같았던 시작이 있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완성된 가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어떠셨어요? 12살 손자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많이 힘든 시절을 보냈단다. 어떻게 힘들었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행복한 가족이 없었어. 할머니를 지켜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럼 무서웠겠네요. 그래, 많이 무서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단다. 지연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아빠 때문이야. 아빠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할머니를 강하게 만들었어. 수호가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아이들도 알아야 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지연은 손주들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민수야, 소영아, 할머니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두 아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끝까지 버텨라. 기적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만들어줘요?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움직일 때 오는 거야. 지연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지연은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도 가끔 아픕니다. 악몽을 꿀 때도 있고 문득 옛날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수호는 좋은 남편이 되었고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 잘 키웠죠? 지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수호가 만든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지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제 지연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족의 시작은 지옥 같았지만 끝은 자신이 선택한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할머니의 말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만드는 거야. 지연은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의 인생이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어린 시절 고향에서 보던 그 별들과 똑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별빛 아래 있는 자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지연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손주들이 올 것이고 또 다른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